106.3MHz 수원소녀 FM. 가스통 바슐라르는 말했습니다. 사유하는 인간은 길 위에서 세상을 배우고 문학은 그 길 위에서 길어올린 가장 투명한 영혼의 거울이라고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메고 온 보이지 않는 배낭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맨 채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내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색의 문장과 영화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선물하는 시간.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여러분의 다정한 글동무 장지연입니다. 가시돋친 세상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꽁꽁 싸맨 채 앞만 보며 걷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휴식은 마음을 더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꼭 진 손을 푸는 것, 마음의 바람길을 가만히 열어두는 일입니다. 조금은 쓸쓸한 열풍이 부는 저녁인데요. 저마다 마음의 작은 생채기 하나쯤 품은 채 우리는 애써 괜찮은 척 앞만 보며 걷곤 하지요. 하지만 참된 휴식은 마음에 무언가를 억지로 더 채우는 데 있지 않을 겁니다. 잔뜩 힘을 주어 진 손을 가만히 풀고 내 마음의 바람길을 살포시 열어두는 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바람길을 따라 잠시 편히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책길에는 프랑스 소르본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평생 교단에서 언어를 가르치며 길 위의 사유를 글로 길어올린 작가님을 모셨거든요. 오늘의 작가님은 삶을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 먼저 마음을 비워두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바람길을 따라갈 시간. 첫 곡으로 꼭진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어줄 낭만적인 선율을 준비했습니다. 클로드 클루슈 감독의 1966년작 프랑스 영화 남과 여의 주제곡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가 선사하는 찬란한 스케송 Un homme, une femme. 남녀의 목소리가 악기처럼 어우러집니다. 이 나지막한 속삭임은 우리의 지친 일상을 단숨에 낭만적인 프랑스의 해변으로 데려다 줄 것 같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따뱅이, 장금식. 중간은 둥글게 비어있고 가장자리를 향해 지프로 촘촘히 엮여 있다. 숭숭 구멍이 난 곳이 없어 흐트러짐을 볼 수 없다. 각진 모서리도 없다. 지프로 만들어져 차갑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 좋다.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인내심 많고 흔들림이 없는 강인한 우리의 옛 어머니들을 닮았다. 그 옛날 힘든 시절, 따뱅이는 밭에서 무, 당근, 고구마, 감자 같은 것으로 식솔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이고 날랐던 운반 수단이었다. 빨래와 일꾼들의 새참까지. 이것이 없었다면 여인네들의 고된 삶을 더욱 힘들게 하였을 터.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지프로 둥글게 빙빙 틀어놓은 따뱅이 안에는 한 올 한 올 우리의 옛 어머니들의 사연이 얼마나 많이 얽혀 있을까. 씨줄과 날줄 사이에는 양지가 음지가 되고 빛이 어둠이 되는 서러운 이야기, 앞이 뒤가 되고 행복이 불행으로, 삶이 죽음으로까지 바뀌는 수많은 사연이 그토록 빼곡하게 얽혀 있기에 세월의 무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우리 어머니도 이 따뱅이 속에 숱한 사연을 숨겨놓고 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를 찾아간다. 낙동강 적주를 끼고 있는 한적한 마을이다. 시골집 텃밭 한 구석에 따뱅이가 다소곳이 앉아있기에 어머니에게 요즘도 따뱅이를 쓸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너고 온다케가 떡 한 말 방앗간에 맡겼다가 무거버가 따뱅이 머리에 얹어가 안았나. 따뱅이의 흔적을 더듬으며 어린 시절 촘촘히 엮어놓은 기억의 따리를 풀어본다. 개울가와 논두렁을 오고 가며 따뱅이를 얹고 새참과 빨리찜을 머리에 인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나도 어머니처럼 따뱅이를 머리에 얹고 대야를 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가 올려준 짐은 무겁지가 않았다. 나는 재미로 해보았지만 어머니가 따뱅이와 함께한 삶은 무겁고도 벅찬 것이었다. 양반집이라고 장남에게 시집 온 어머니다. 당연히 식구가 많고 일이 많았다. 아버지는 집안의 장손이라 온통 사랑만 받고 자라서 밭일 같은 힘든 일은 할 수 없을 뿐더러 성격마저 우유부단했다. 어머니 옆에서 늘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다고 불평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다. 한 가문의 맏며느리는 무엇이든 참고 헤쳐나가야 하는 은밀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기에 불평을 하면 자격 미달이거나 스스로에게 잘못된 죄의식을 덮어 씌워야만 했다. 늘 수많은 식구와 과수원 일을 도우는 일꾼들 관리까지 어머니가 다 하면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여장부 같은 어머니가 계셨기에 배고프지 않은 풍요로운 유년을 보낼 수 있었다.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qu'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et j'en connais la cause. C'est toi pour moi, moi pour toi dans la vie. Tu me l'as dit, l'as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Des nuits d'amour à plus finir, un grand bonheur qui prend sa place, les ennuis, les chagrins s'effacent, heureux, heureux, à en mourir.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et j'en connais la cause. C'est toi pour moi pour toi dans la vie. Tu me l'as dit, l'as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t'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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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어머니의 숨결이 담긴 정금식 작가님의 따베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라비앙 로즈의 메인 주제곡이었습니다. 지독하게 거친 그녀의 삶이었죠. 하지만 끝내 인생은 장밋빛이라 노래했던 그녀의 애틋한 음색,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 마음에 얼어붙은 구석을 따스하게 녹여주었던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산책길에 모실 오늘의 작가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프랑스에서 문학을 공부하시고 활동을 또 하셨던 작가님이신데요. 이 자리에 모셔서 작가님의 이야기와 또 작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수필을 쓰는 수필가 장금식입니다. 다정한 음악이 흐르는 네. 이 공간에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게 되어서 기쁘고 몹시 설렙니다. 선생님 이제 에세이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좋은 작품도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는 프랑스 문학과 풍경이 말을 걸라라는 신간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글들을 또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지금 문학의 길로 작가로서의 이 행보를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잠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제가 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을 하고 네. 고등학교에서 프랑스 교사로 한 6년 정도 하다가 조금 계속 이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학생들에게 전해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오면은 이제 생생하게 학생들에게 그 언어라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언어가 습득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프랑스에 직접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학생들을 교단에 쓰면은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휴직을 하고
석사 그 공부를 위해서 네. 프랑스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교단에 다시 복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생각과는 달리 길게는 못 하고요. 네네네. 잠시 이제 교단에 있다가 네. 그다음에 다른 길로 또 빠졌어요. 그래서 네. 갔다 와서 네네네. 이제 프랑스 관련 회사와 통역도 좀 한참을 했고요. 네네네. 그다음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갔고.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프랑스 관련이 그 당시에만 해도 네. 그렇게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어 학생들을 이제 개인 공부방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이렇게 한참을 했어요. 아. 하다가 한 50대가 되면서 네. 그 사이에 글을 많이 쓰고 싶었는데 생활을 위해서 이제 글은 못 쓰고 있다가 네. 그래도 짬짬이 썼는데 등단해서 이제 전문 작가로서는 그 이전엔 아마추어로는 많이 썼어요. 썼는데 이제 이제는 50대 들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작가로서의 길을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개간수필이라는 네. 문예지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는 초회 추천하고 완료 추천 두 번을 네. 이제 통과를 해야지 작가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보통은 한 번만 거쳐서 이제 네. 검증이 되는데 그 개간수필의 처음 초회 추천에는 아들에 대한 레드콩고라는 작품을 발표했고 완료 추천에 이제 어머니의 삶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따뱅이라는 그 작품으로 이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언어는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네. 되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삶에 녹아있지 않는 글은 또 왠지 거짓 같고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생명력이 없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말 그 깊은 정말 이거를 해야겠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소개해 주신 그 작품 어머니의 삶을 그린 따뱅이를 보이스 액터 이은하님의 목소리로 제가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참 뭉클했거든요. 근데 이 따뱅이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낯선 단어였거든요. 이 따뱅이가 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원래 그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따뱅이는 꽈리의 사투리예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일 때 아프잖아요. 그냥이면은. 그래서 거기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지퍼로 맞아요. 지퍼로 이렇게 따서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따서 둥글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머리에 이면은 훨씬 더 그 머리가 덜 아프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저기 따뱅이라는 작품은 사물수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따뱅이 안에 우리 어머니의 삶을 녹여서 쓴 거죠. 그런 걸 이제 형상화하는 수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짜 머리 위에 그렇게 자기 힘에 붙일 만큼 그렇게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내신 우리 어머니의 삶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행히 또 지금 금년 2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혼자 계시는 거 보면은
제가 주말마다 왔다 갔다 대구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더 가슴이 아프면서 이렇게 다행히 이 시점에 우리 나뱅이를 한 번 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소환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따뱅이 이야기 잘 들어봤고 선생님의 이제 활동을 어떻게 또 작가 길로 들으셨는지까지 저희가 말씀 잘 들었어요.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프랑스 소르본에서 또 학위 공부하시며 또 보내셨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프랑스 영화 음악으로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프랑스의 낭만과 일상의 소박한 상처들을 통통 튀는 사랑스러운 왈츠로 보듬었던 영화입니다. 2001년작 영화 아멜리에의 주제곡인데요. 얀 티에센이 연주하는 라발스 다멜리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죠? 라발스 다멜리. 네, 정확하게. 자, 이 곡에 사용된 아코디언과 장난감 피아노 선율은 소소한 행복을 일깨워 주는데요. 파리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듯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일의 달콤한 과즙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하지 않았다. 내가 고3 때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사과밭과 복숭아밭을 담보로 함께 운수 사업을 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날려버렸다. 집안의 허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아버지는 어머니의 허리를 굽어지게 하고 어머니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었다. 모두는 한순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고 낙동강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빠져나오기에는 강물이 너무 깊었다. 한 가닥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우리 모두가 남의 집 일꾼이나 식모로 들어가도 모자랄 판이라고 했다. 자식을 길거리로 내몰아야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의 따뱅이는 펄펄 끓는 뜨거운 냄비를 받치고 있듯이 실질적인 고통이 시작되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뜨거운 열기가 머리 밑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원래 마른 몸은 무거운 빨랫줄을 지탱하고 있는 바지랑 때보다 더 가늘어졌다. 머리에 가득 담은 짐을 지고 허둥지둥 바동바동 주춤거리다 또 한 발 한 발 곧 쓰러질 듯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강인한 힘이 어디에선가 솟아올랐다. 울망졸망 5 자식이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순간순간 따뱅이를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자식을 보며 따뱅이의 새끼줄을 꽉 잡았다고 했다. 따뱅이 테두리에 늘어져 있는 그 새끼줄을 우리도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고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금융업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4 자식을, 둘째 삼촌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살펴 달라 하며 차비만 가지고 아버지와 상경했다. 그날부터 김밥을 말아서 남대문 새벽시장에 발이 부르트고 닳도록 다니기를 수십 년. 조금 남아있던 빚마저 다 갚고 다시 오뚜기처럼 흔들림 없이 바로 섰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도 강하게 내리누르던 그 짐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 자식에 대한 질긴 사랑이다. 어머니가 이고 진 짐이 때로는 미지근하고 어떨 때는 뜨겁고 또 차갑게 느낄지라도 그 짐을 바치고 있어야 한다는 오로지 그 일념 하나다. 새벽 시장의 험한 말투를 참은 것도,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쩔까 하는 당혹감도, 장사한다고 함부로 무시하는 아픔도, 자식과 부모를 두고 떠났다는 비난의 소리도 모두 참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어머니의 따뱅이가 있었기에 5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고 삶의 쓰라린 아픔을 모두 견뎌낼 수 있었다. 어머니도 제일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따뱅이 위에 앉아 쉬고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 따뱅이는 닳고 닳아 흐물거린다. 어머니의 힘든 삶도 세월 속의 풍화로 먼 산에 하얗게 피어나는 바람꽃이 되어간다. 질곡 같은 어머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나는 어머니의 따뱅이를 보며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욱 삼키고 Lithuanians and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The Dutch in old Amsterdam do it, not to mention the Finns. Folks in Siam do it, think of Zion streets, some Argentines without means do it. People say in Boston even Bin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Why ask if shall do it? Where to bring chaperone in shallow shores? English songs do it. Go fishing the privacy of boa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기분 좋은 바람끝이 살랑이면서 고요한 저녁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평생을 다해 문학이라는 광활한 영토 위에서 스스로 영혼의 물때를 씻어내며 고요한 스텝을 밟아오신 오늘의 주인공 장금식 작가님과 나란히 보폭을 마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제곡은요. 과거로 떠나 마주한 예술적 해방감처럼 조금 전 장금식 작가님의 에세이 따뱅이 역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투명하게 정화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작가님, 이번에는 많은 독자에게 위안을 전했던 대표 수필 또 하나 물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 글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네. 단독주택에 특히 이제 여름 장마철 되면은 매일 비가 오잖아요. 네네네. 매일 비가 오면은 그 바닥이 이제 시멘트로 돼 있는데 네. 그 시멘트에 물때가 완전히 초록 이끼처럼 물때가 한 2, 3일에 그렇게 많이 물때가 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때를 청소해야지 하면서 이제 소를 가지고 그 마당을 팍팍 문질러 갖고 닦다가 좀 잠시 쉬는 사이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잠시 쉬는 사이에 이 물때를 씻어내면서 제가 참 그동안에 힘든 여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네. 또 그 충격으로 아이가 신경정신과에 입원을 하고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 주고 혼자서 남겨놓고 왔을 때 그 네네. 마음이 몰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정화를 하고 어떤 뭔가에 지금 어떤 부정적인 이런 마음과 그 다음에 상처를 씻어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네. 그 물때를 반쯤 닦아내다가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노트북을 들고 메모는 안에다가 막 썼어요. 네. 그렇게 쓰면서 그게 이렇게 작품이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단독주택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아파트에서 살다가 제가 이 작품을 쓸 때는 이사를 오고 한 2년째 접어들었나 그랬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편함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유가 깊어진다고나 할까? 네. 이제 행복하고 편함 속에서는 어떤 깊은 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 작품을 써서 좋은 공모전에서 또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소한 일상의 하나에서도 이 깨우침이 탁 다가오고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을 펴서 또 글을 쓰시고 네. 천상 작가십니다. 항상 그 길을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쓸 게 없을 때는 머릿속에 이미 쭉쭉쭉 적어 나가고요. 네네.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이제 핸드폰에 메모란에 적을 수 있으면은 네. 이제 그때의 감성이 놓칠까봐, 감성을 놓칠까봐 이제 메모를 해 놓는 거죠. 매번. 네, 그죠. 그 물때를, 때를 벗겨내듯이 우리 마음에도 상처를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벗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사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당에 띈 그 물때를 깨끗이 지워놓고 나면 상쾌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풍경이 이 마당에 다시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상처를 이제 저도 그 의도가 이제 상처가 싹 씻어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 전에는 이거를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제 안에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밝은 나로 예전에 밝은 나로 다시 돌아오면은 좋겠다. 이제 무채색 그림이었다면은 유채색 조금 밝은 색깔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글그림을 그려보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 깨끗하게 이제 닦여진 네. 그 마당에 네. 이제 유채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 네, 그죠. 이게 맑게 이제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면 파란 하늘에 막 참새떼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물때라면, 그죠? 우리가 세제로 빡빡 밀어서 때를 밀어내듯이, 아마 이제 그 세제가, 물때를 지우는데 세제가 필요했다면, 작가님의, 안에 끼어 있는 물때는, 펜, 그죠? 네. 글이 세제가 되었고, 그걸 마지막 말끔히 씻어내는 것은 눈물 한 방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물때는, 아까 좀 이 작품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가슴이 짠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인용한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안희연 시인의 안희연 시인의 시. 네. 한두 구절을 인용했어요. 네. 그래서 그 구절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시간이 접히고 나면, 그죠? 그 또, 시간이 몇 번은 접혀야 내 상처가 또 아물고 거기서 새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뜻으로 이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또 불문학하면 또 왠지 모르게 더 아련하고,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파리지앙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고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따뱅이도 그렇고 물때도 그렇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의 아픔과 상처가 굉장히 깊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인생에서 제가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네네. 행복한 순간은 오래 머물지 않고 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네. 끈질기게 떠나가지 않더라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반가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문학상이었더라? 그 문학상 수상자 이름에 장금식 작가님이 있었어요. 또 어떤 작품에 어떤 문학상을 받으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제20회 바다문학상이라고요. 네. 그 바다와 관련되는 문학상이 해양문학상, 등대문학상, 바다문학상 이 세 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정말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바다에 관련되는 문학상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공교롭게 운이 좋게 네. 바다문학상 금년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실린 작품은 어떤 작품은 네. 제목은 네. 바다 쉼표 어두워짐과 밝아짐 사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바다는 저한테는 고통의 바다고요. 네네. 그 바다가 제 삶이 이제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네. 점점 밝아지면서 이제 그 안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밝음과 어둠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천착하면서 이제 그 안에는 제가 꺼내기 힘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나와요. 다른 작품에서는 네. 그냥 피상적으로만 얘기를 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제가 몹시 이제 완전히 제 앞에서의 불이 꺼지고 깜깜한 그런 바다에서 제가 점점 희미한 빛을 찾아서 마침내 이제 밝은 빛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글이에요. 네. 그럼 그 작가님에게 이제 글은
글을 쓰고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아픈 자리를 정화하는 수행이면서 기도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또 음악 한 곡 더 듣고 갈 건데요. 네. 오늘 작가님께서 청취자분들과 꼭 함께 듣고 싶다면서 추천하신 곡이 있었어요. 네. 지금 뜨거운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였는데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이 영화를 보시면 그 파트리크 취스킨트의 소설 향수가 겹쳐 떠올린다고 하셨었어요. 네네.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왕가 사는 남자는 단종의 애환을 그린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수양대군의 그 과도한 욕망을 그렸다면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향수 작품은 그르누이 주인공 그르누이의 그 출생부터 출생 자체가 생선 자판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아이를 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 살아남았는데 그 출생으로 인해서 주인공은 그때 생긴 그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통해서 끝까지 그 결핍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 주인공이 냄새 향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향기를 자기가 나름대로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일종의 결핍으로 인한 선하지 못한 과도한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결핍이 왕가 사는 남자의 단종의 결핍은 어떻게 비슷한가요? 그 비슷한 것보다 이제 욕망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왕가 사는 남자에서는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단종 그 수양대군의 그 과도한 욕망에다가 저는 초점을 많이 맞춰서 봤거든요. 그러면 이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향수에서도 이 그르누이의 그 과도한 선하지 못한 그러한 욕망이 근본적으로는 결핍에서 온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단종도 물론 그 결핍이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향수를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설 한번 찾아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면서 파트리크 지스킨트는 이게 추천드리면서 우리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이 소설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종의 삶과 어울리는 곡이죠. 음악 감독 달파란 음악 감독의 작품이고요. 전미도의 목소리로 듣는 OST 버스입니다. 함께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지켜볼 수밖에는 없어. 그 어릴 적부터 본 눈물 모두가 좋아. 그대 슬픈 미소 저 깊은 참아 못해
없을 땐 흐르는 땀 닦아줄 사람 없이는 차가운 강물도 참아 못해 떠나보내려다 못해 다음엔 제발 행복하오 그때도 속마음 다는 벗 돼요. 작가님이 신간이나 이게 강연에서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노마드의 꿈을 담을 내 글집에 푸른 주소이고 싶다. 이 말씀이 또 궁금해졌어요. 작가님이 꿈꾸는 푸른 주소는 어떤 세상일까요? 푸른 저서는 노마드의 삶이에요. 네. 노마드의 삶. 네. 노마드의 삶 하면은 굉장히 삭막하게 느껴지는데 또 푸른 주소라고 또 표현을 하셨군요. 아, 노마드의 삶이 삭막한가요? 노마드의 삶이 삭막하다고 할 수 없나요? 자유라고 느껴야 될까요?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는 것보다 이제 궁금증과 호기심을 동해서 여기저기 새로운 것을 많이 보면서 새로운 걸 느끼는 이러한 삶이 노마드의 삶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늘 푸른 마음이고 푸른 주소이고 가는 곳이 푸른 주소이고 예, 그래서 노마드의 삶은 제 푸른 주소라고 그렇군요. 저는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또 돈다는 생각만 했더니 이 자유,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자유. 그렇죠. 이게 푸른 주소로 보셨군요. 네네. 역시 한 수 또 배웠습니다. 네. 이제 인생의 가방이 너무 무거울 때 내 글집으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도 이 다양한 문학 강연을 통해 독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글을 처음 했을 때는 막 아름다운 미사여구 이런 걸로 나도 한번 써서 정말 그게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에는 네. 저도 그랬고 네. 이렇게 멋진 글로 인간의 삶을 포장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감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선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작가면은 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의 이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서로 간의 내가 상대방의 처지에 있지 않을 때 이해를 못 하다가 문학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이해의 폭을 넓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죠. 질문이 갑자기. 네네. 맞습니다.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냐. 싶으신지. 그러니까 상처를 미사여구로 이렇게 동요매지 않고 진솔하게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작가로 그렇게 이제 남고 싶고 그런 글을 앞으로도 계속 쓰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는 세상에는 상처가
적은 사람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문학이 필요하고 문학가들이 필요하고 네. 특히 그 성찰 문학과 그다음에 상처를 아물 수 있는 장르가 저는 수필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수필가로 남고 싶습니다. 아, 네. 안 저도 그냥 최근에 읽었던 그 유시화 시인님의 그 글 중에 그 수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아,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 이런 상처를 갖고 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넌 작가잖아. 이겨내야지. 비바람을 맞는 거를 고통스러워하면 너는 작가가 아니야. 너는 시인이잖아. 즐겨야지. 라고 했던 그런 그 일화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이 시간에 충분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실 텐데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마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작품에게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네네. 산투르 리듬과 네. 자유의 춤이라는 작품. 그 작품 속에서 이제 문학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문학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내 안에 갇혀 있는 굴레를 털고 나오면 즉 자기 안에서의 자유가 자기 안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 되거든요. 네. 그 안에서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 속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빨리 네. 자유를 찾고 즐길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매번 그 문학적인 글귀나 네. 그다음에 좋은 문장들, 네. 그다음에 오래 기억에 남고 성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곁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훨씬 더 알차고 보람 있는 하루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청취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장금식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생의 배낭이 유독 고달프고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의 들판에 시커먼 근심의 물때가 낀 것만 같을 때 억지로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 애쓰기보다 가만히 마음의 울타리를 낮추고 잠시 빈터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을 성실히 지켜내신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며 속삭여 주실 시간입니다. 참 고생 많았다. 마음의 바람길을 열어두고 맑게 비워낸 너의 모습이 참으로 향기롭고 눈부시다 라고 말이죠. 오늘 산책의 마침표는 프랑스 멜로 영화의 영원한 클래식이자 청취자 여러분의 밤을 채워줄 추억의 멜로디입니다. 영화 라붐의 주제곡 리얼리티 들려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연출 연홍식, 구성 김나경, 진행의 장지연이었습니다.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ity. I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seems alright, although it's only fantasy.
insist. Show me a new way of loving. Tell me that it's true. Show me what to do.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ity. Maybe my foolishness is past, and maybe now at last I'll see how the real thing can be.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I like to be. I dream of holding you all night, and holding you seems right. Perhaps that's my reality. Met you by surprise, but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Tell me that it's true. Feelings that are new.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